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2년 11월 30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겨울철 경마예요. 제가 경마가 끝나면요, 항상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제 팬들 분들 중에 모니터를 좀 합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잘못했지? 아니면 뭐를 잘해서 이렇게 이겼지? 이러면서 이렇게 모니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해봐요. 팬들한테 직접. 그리고 팬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한번 물어봅니다. 근데 어떤 팬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겨울철 경마에 접어들었는데, 겨울철 경마. 이제 겨울철 경마라는 거는 이제 동절기 경마인데, 대개 이제 12월부터 한 2월까지 동절기 경마죠. 이 겨울철 경마에는 이 날씨가 춥고 또 환경적인 변화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피의 컨디션의 변화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면 겨울철 경마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시지만 경마가 어렵다는 건 삼척 동작도 압니다. 배당이 또 터진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강타가 이 겨울철 경마에 조금 이 뭐랄까 적응을 좀 못하지 않았느냐. 지난주 완전히 져버렸어요. 그냥 뭐 맞췄니? 뭐 이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싹 져버렸어. 완전히 전멸입니다. 전멸. 이 전멸의 원인이 그동안은 추석 이후부터 추석 이전도 그렇고 한 11월 달까지는 이게 가을철 경마잖아요. 가을철 경마다 보니까 이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철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적중에 포인트를 뒀습니다. 다적중에 제가. 그런데 겨울철 경마는 변화가 심하니까 어느 정도 중고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동절기 경마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강타가 그런 점이 좀 미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좀 경마를 지난주에 잘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제가 그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뭐 다적중으로 해서 계속 이겼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겨울철 경마는 강타의 이제 전매 특허가 뭐였냐면 옛날에 고배당은 진짜 잘 맞췄어. 중고배당. 여기에 또 보병마. 그러니까 제가 리빙 시절에 제 별명이 뭐였냐면 보병마 아저씨였거든요. 그러니까 보병마에 대해서는 뭐 옛날에 밀리팩트가 기억이 나는데 옛날 이정선이가 46조에서 탔던 말인데 그 말이 그때 당시에 안 팔렸고 또 이정선이가 탔기 때문에 전혀 안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타가 그 리빙에 나가서 부르짖었어요. 이마필이 무조건 온다. 제 자세는 무조건이라 말씀해서 인기는 떨어지지만 이마필은 이편성에서 무조건 되는 마필이다. 해가지고 그때 단지 배당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적중을 딱 시켜드렸는데 이제는 겨울철 경마, 동절기 경마로 접어들면서 강타도 그동안의 전매 특허였던 중고배당 적중으로 포커스를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변화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그 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과도기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전보다는 적중수가 한두 개 모자르겠지만 하루에 그야말로 주민증이 필요한 100배 이상의 배당도 강타가 아마 적중을 자주 할 겁니다. 앞으로는. 왜? 온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니까 여기서 터질 게 뭐야? 여기서 어느 놈을 대가리 잡고 가야 터지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맞출 수가 있어? 이쪽에다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이제 된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순응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죽습니다. 맨날 잡배당 잡아가지고 잡배당 잡을 때가 있지. 봄, 여름, 가을 경마를 다적중을 못하고 맨날 고배당 노린다고 하루에 한두 경주 맞히면 남들 8개, 7개, 막 9개 맞히는데 혼자 1개 맞히면 이길 수가 있냐고. 아무리 고배당을 맞췄어도. 그건 아니잖아요. 흐름을 못 따라가는 거잖아. 하지만 요즘은 하루에 4개, 5개를 맞춰도 잡배당을 맞히면 못 이기는 경마야. 왜냐면 고배당이 많이 터지니까. 그러니까 고배당을 하나 제대로 찰싹한 한경절에도 맞춰드려야만 그날의 경마를 승리할 수 있다. 포커스를 중고배당 쪽에다 맞춰야 된다. 이게 제가 오늘 딱 이번 주부터 12월 달 경마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타가 달라졌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 이제는 중고배당을 위해서
전진할 시대다. 전진할 겨울철 경마다. 무조건 배팅액을 줄이고 이제는 배당을 크게 키워서 중고배당을 노리는 시점이 왔다. 이번 주부터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변화의 흐름에 순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순응하지 못한 것이 결과로서 참패를 이뤘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솔직히 못했으면 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못해놓고 그냥 잘한 것처럼 그냥 이상한 거 하나 맞힌 것처럼 해서 포장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지지난주에 죄송했습니다. 인사드리고요. 이번 주에 잘하겠습니다. 중고배당 포커스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떠드는 거지. 고배당 그냥 제대로 한 방 맞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다음 주 이 수요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주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월말 경마입니다. 월말 경마인데 편성 자체 굉장히 어려워요. 지난주 이 부산 경마가 조금 이 평이한 흐름 속에서 중배당이 터졌는데 이번 주는 고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고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진나게 때려볼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경주는 그냥 이제 단방 할 거예요. 저배당 그냥 단방 할 거예요. 왜? 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게 터지지 않을 경주다. 그러면 그냥 입상만 딱딱 해가지고 정확하게 맞춰드리고 고배당 쪽이나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 경주를 마치더라도 제대로 한번 맞춰보겠다. 이쪽에 온 정열을 쏟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배당, 고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월말 경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쇼킹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부산지 1경주입니다. 오늘 저희 아들이 점수가 발표가 됐어요. 점수가 발표됐는데 시험 잘 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 고생했다. 그래도 네가 아빠보다 낫구나. 야, 아빠 여기서 예상 가고 있는데 너는 그래도 큰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았던 하루예요. 어찌됐든. 자, 세상 일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건 소탐대시라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작은 걸 탐을 내면 큰 거를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감싸줄 줄 알아야 되고 또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나 나보다 없는 사람한테 항상 뭐가 없을까 이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잘 마칠 때 그냥 자만했기 때문에 지난주와 같은 결과가 난 것 같아요. 반성하겠습니다. 부산제 1경주입니다. 단방이다. 뭐 있어? 단방이지. 어떻게 10마들의 경주 내 단방이라고 그래? 없어요. 그냥 3마리 딱 압축할 수 있는데 3번 액톤데스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라온프라다입니다. 그 다음에 복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전 6번 폭풍전설이라고 봐요. 이 3마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얘는 복병이니까 얘는 3복승 정도 노리시면 되겠죠. 3복승. 356 이렇게 3복승 노리면 될 것 같아요. 3번 액톤넷에는 주행검사와 주행연습을 받으며 통과 마필러 주행연습 시 양호한 선행력을 보이며 선입전개를 한 뒤 종반에 가서 고개를 이렇게 뛰어. 이렇게 뛴다는 건 뭐야? 이제 주행 거부를 하는 거죠. 주행 거부기를 좀 보입니다. 그런데 걸음은 걔네도 잘 뛰어. 그럼 이런 말들은 제가 이렇게 기수 출신이 아니니까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걸 고개를 일단 잡아놓고 밀어야지. 어떻게 고개를 이렇게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렇게 구하나? 고개를 툭툭툭 또 달래가면서 건드려서 고개를 똑바로 해놓고 물론 그게 어려웠겠죠. 이 길이 안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놓고서 밀어가지고 아니면 이 다리 힘으로 고개를 좀 이쪽으로 하라고 사인을 보내던지. 그러니까 그래서 인마호흡이라는 게 조교의 중요성은 거기 있는 거야. 인마호흡이거든. 조교는 인마호흡이에요.
내가 어떤 사인을 보냈을 때 이놈이 뛰어야 되고, 내가 재간을 물리면 넌 뛰기 시작해야 되고, 내가 이쪽에서 채찍을 대면 너는 이쪽으로 기대는 걸 없애야 되고, 또 옆에 말을 세우고 저기 기대는 악벽을 하고, 외측 사인기는 또 바깥에서 세워놓고 외측 사인기를 없애고, 이런 게 뭐야? 그런 잘 다리는 놈의 보폭을 늘리기 위해서 강구볼을 때리는 거지. 주폭을 늘리기 위해서,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 이게 바로 이 조교의 중요성. 그러니까 기수와의 부조. 이런 입마호흡. 이게 조교의 중요성인데 그거 외에는 없는 거야. 사실은 그걸로 해서 달리기, 축구 선수가 달리기 한다고 축구 잘하는 건 아니잖아. 똑같은 얘기요. 그러니까 이 액톤네스라는 말 필요 주행 거북기만 없애면 되는 말이다. 5번 나우프라다입니다. 7월에 주행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주검을 2회에 걸쳐 통과를 하고 12월에 주행 연습을 다시 합니다. 근데 마필 자체가 보니까 양호한 선행력을 보이며 선입전개를 하고 종반 채찍을 동반해 조금 강하게 때려봤어요. 그러니까 실전처럼 한번 현명이가 딱딱딱딱 한번 몰아보더라고. 그 걸음 좋습니다. 5번 나우프라다도 실전 연습을 마무리했고 3번 액톤네스도 실전 연습을 했다. 3번 5번 단통이다. 6번 폭풍전설은 아직까지는 스피드가 좀 부족해 보여요. 스피드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이 종반에 전혀 추진을 하지 않거든요. 추진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걸음은 괜찮았다. 이변이 발생한다면 6번 폭풍전설 정도가 이변의 주인공이 아니냐. 자, 그래서 1경주는 다른 말도 안 될 것 같고요. 3번 5번 단통에 6번 3번 5번이나 아니면 3, 5, 6 3복승 요 정도. 그래서 3번 5번 단방 같아요. 제가 보기엔. 3번 5번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마필은 어렵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부산지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제가 요즘 콜뛰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30초당 4,000, 한 콜을 전화기를 들으면 4,800원 하는 요금제. 그 다음에 이제 500원짜리, 기존에 500원짜리, 30초당 500원. 그래서 이제 제가 콜뛰기를 올릴까, 제가 좀 녹음이 조금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모니터를 해주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어. 팬들한테. 그랬더니, 3,800원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다. 자기네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500원짜리 해요. 그냥 500원짜리. 계속 할 생각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다른 분들이 다 그렇게 4,800원 콜뛰기 하면 모를까? 웬만하면 500원짜리를 고수하고 조금 음성 시간도 좀 줄여볼 생각입니다. 다른 보편 타당하게 저도 한 1, 2분 정도 좀 줄여서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추세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변화에 수능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음성 시간을 좀 줄여보겠다. 그리고 그냥 저는 콜뛰기가 아니라 500원 시대를 계속 가보겠다. 자, 부산지 이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 중고배당을 노리는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제가 보는 경지에서는 이 편성도 조금은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보십시오. 이 충마가 누구예요? 정확한 충마. 아니면 또 강타만의 충마. 정확한 충마, 강타만의 충마. 요거를 잡아가지고 후착을 때려들어도 기본적으로 중배당은 그냥 기본으로 나오는 편성이에요. 기본이 중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충만을 잡아가지고 강타만의 충만을 잡아가지고 여기다 꼬랑지를 3마리를 갖고 가서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보란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 자, 부산지 이경주. 자, 여기서 한번 1차적인 승부수를 던져본다. 자, 부산지 이경주에서 한번 제대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올 초 3월 달에만 해도 354.2배 댄직셀리의 배틀 빙고를 맞춰드렸듯이 한때는 고배당만 주장창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팬들이 그랬어요. 야, 강타야 그만해라. 중고배당만 너무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때는 들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매출 규모가 커지고 팬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중고배당만 노려서는 안 되겠더라고. 일단 맞춰야 돼. 시대가 굉장히 어려웠었어. 중반에 경제적인 상황이. 근데 요즘은 다시 겨울철 경마가 되니까 팬들이 중고배당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변화의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 다시 이제 중고배당을 한번 부활을 해서
한번 촉을 바짝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십시오. 제가 얼마큼 고배당을 한번 맞히나, 무식하게 한번 때리나, 한번 지켜보세요. 한번 한다 그러면 합니다. 무조건 하고 또 대차게 한번 때릴 겁니다. 요번 3경주도요, 실질적으로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선취평 마필들이 득세를 할 수 있는 편성이고, 계속적으로 잘 뛰고 있는 마필들이 없이 국산 5군의 중하위권 그룹을 형성하는 부진마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슈퍼 클로저입니다. 요게 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일날 좀 팔릴 수 있는 놈들이 있는데, 저는 10번 슈퍼 스피드를 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대를 보는 마필은 배당마인데요. 이건 배당마 8번 선플라워입니다. 선플라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 배당마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고배당이 맞춰져요. 네가 자꾸 머리통을 온 머리통을 중고배당에다 맞춰야 돼. 야, 고배당 맞춰야지 뭐가 터질 거야. 이러고 분석을 하고 그쪽으로만 째려보고 있으면 그게 보인다니까. 연습이 되니까, 엑서사이즈가 되니까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게 보여. 그런데 적중만 하는 사람들은 고배당을 잘 못 맞히는 게 뭐냐면 거기에 촉각이 돼 있거든. 어떻게 하면 맞힐까? 그러니까 맞히는 개수는 많아. 물론 봄, 여름, 가을에는 그 다적중이 굉장히 주요한 배팅이야. 그렇지만 겨울철 경마는 중고배당을 맞히자는 못 이긴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초점을 바꿔야 돼. 1번 슈퍼 글로즈는 되는 말인데요. 요 마필은 되는 말인데 기복이 좀 심해. 이 마필이 직지점 경주 시에 보여주었던, 그러니까 10월 5일날 경주죠. 2착을 했을 때. 요 능력을 이번 경주에서 보여주면 대가리인데, 직전 조정을 거치면서 바닥을 때려놨죠? 그러면 이번엔 다시 경주력의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시 선입 체의적 경계가 보장되어 있고, 종반 탄력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여기에 감량 2점에 조성권 등짝이라면 1번 슈퍼클로즈는 배팅권의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쭉 내려가서 10번 슈퍼스피드입니다. 일단 느린 편성 속에 전형적인 선행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곽 게이트이지만 10번 슈퍼스피드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김동현 기수가 과거에 좀 부상을 겪고 나서 근간에 한 2주 동안 기승을 사살했는데 아직 입상이 없어요. 김동현 교수가 이번 주부터는 아마 입상을 할 겁니다. 말도 입상할 수 있는 말도 탔고 이제 시동을 걸 거예요. 선행마 하면 김동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번 슈퍼스피드는 느린 편성이긴 합니다만 전개상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 기본적인 능력상으로도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슈퍼스피드는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의 강력한 단통으로 아니 단방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여기서 삼복승이나 뭐 방어막권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마필, 팔릴 수 있는 마필이 2번 한남대보가 팔릴 것이고요. 여기에 3번 엑스변수가 팔릴 것이고요. 5번 캐터펄드가 좀 팔릴 것이고요. 이런 마필들이 팔릴 거예요. 한남대보는 지난번에 입상을 했는데 지난번에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며 입상을 한 게 그게 답니다. 이번엔 무조건 조정 거치고요. 3번 X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에 3착을 했는데 당시 X변수 제가 좀 세게 봤단 말이에요. 이게 왔어야 되는데 한남대비한테 졌죠. 그러니까 이 마필도 직전 급상승에 따라 경주로 하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3번마도 한 번 더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어서 안 보고 싶다. 5번 캐터펄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2번, 3번, 5번이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 되고 이번에 조정 거치고 여기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배당만은 8번 선플라워밖에 없다. 얘는 실질적으로 근간 3번의 경주에서 너무나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질적으로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근간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가지고 근간에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이 3번. 그러면 본래 능력은 이만큼을 갖고 있었던 능력인데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자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수반될 수 있는 게 뭐야? 선취입력 패턴 자체가 동시에 끌어낼 수 있는 패턴을 갖고 있느냐? 끌어낼 수 있는 패턴을 갖고 있어. 그렇다면 여기서 이만큼을 끌어내면 입상도 가능하니까 8번 선플라워가 2번 편성에선 유일한 배당권 전력이다. 그래서 8번 선플라워 정도만 배당권으로 가져가는 경주. 3경주는 1번, 10번 단통에 여기에 이제 3 넣고 1텐을 하시던지 1, 3텐 3복승을 하시던지 이렇게 해서 1, 8텐 8 넣고 1텐이든
1파트에 3복승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마리만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제주교차 1경주. 요 경주는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제주경마를 UCC에서 경마방송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전문가들이, 야, 그거 듣지도 않는데 뭐로 그걸 방송을 하냐? 그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만 한다. 아이고, 꼭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만 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했어요, 제가. 시작을 했어. 그런데, 제가 이제 하고 나서 한 2, 3개월 지나니까 왠지 모르게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야. 그리고 또 강타가 좀 재미를 보는 것 같아, 제주경마에서. 그러니까 죄다 따로 하는 거야. 너도라도 이제는 부산경마 하는 애들 제주경마 안 하는 애들이 없어. 그렇지만 저는요, 이 제주경마를 한두 달 한 게 아닙니다. 벌써 1년을 넘게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보는 눈이 다를 거 아니야. 그만큼 연습도 잘 됐고, 그만큼 아는 말도 있고. 이 제주교차 1경주는 딱 3마리를 갖고 때릴 건데, 이 충마가 있어요. 강타만에 충마가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얘가 무조건 되는 마필이야. 근데 제가 충마로, 강타가 충마로 노리는 마필의 기수가 요즘 부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팔릴 것 같아. 그렇지만 실질적인 능력상으로는 무조건 얘가 충마예요. 여기서는 오는 편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강타만의 충마를 놓고서 승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배당이 가능하다. 제주교차 1경주 오전짝이지만 제주경마 1경주에서도 한번 제대로 된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겠다. 자,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제 4경주. 이 편성은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잠재력을 볼 수 있는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현군의 마필들보다는 올라오는 상승세의 성장마들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편성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일부 올 플러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취입력이 선행력보다 좀 나은 면인데, 지난번 경주 때 이제 부족했던 선행력까지도 끌어내면서 전반적인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다. 제가 부른 경주신 싹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올 플러스는 이 편성에서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1번 올 플러스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이미 보여줄 건 다 보여줬다. 선행력도 보여줬고 취입력도 보여줬기 때문에 보여줄 거 다 보여줬으니까 3전째를 맞이해서 병력 없이 맞이한 성장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1번 올 플러스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마필이다. 충분히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략 무조건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2번 최강불패입니다. 이 마필은 발주 고착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입력이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제가 보는 견지시에 이 마필이 순발인데 선행력만 어느 정도 끌어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취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리 1200이라면 최강불패의 취입력의 우수함을 가시해서 자력 입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번 최강불패도 강하게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될 수 있는 그나마도 전개당 2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 외곽 게이트에 9번 럭키다이아나 3번 할리나 여기에 이제 10번 매직데스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선행군이 누구냐면 10번 매직댄서 3번 할리 9번 럭키다이아예요. 얘네들이 선행을 갑니다. 얘네들이 전개다 선행을 가는데 3번 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 경주 때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선입전개를 펼치는 끝에 종반 탄력을 끌어내면서 계속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내면서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 2번이 이 마필은 어떻게 보면 자기 능력에 베스트를 끌어냈었던 마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10번 매직 댄서라는 마필은 이 편성에서 얘가 자력 승부, 자력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마필이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우수하고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하고 있고 제가 보기엔 선행을 안 가도 될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재력 측면에서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500kg가 넘는 순발로서 데뷔전과 이전 때 이 정도의 순발력을 보여줬다는 것은 잠재력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10번 매직 댄스는 이 편성에선 배팅권에 거의 충만감을 읽어줄 수 있는 마필.
이상 언급한 1번 올플러스, 2번 최강불패, 10번 매직댄서는 다 팔리는 마필들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얘네들은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되는 말이니까 3마리는 되는 말인데 여기서 배당만 하나를 얘기해줘라. 14번. 아, 이게 펜이 잘 안 나오네요. 14번 이 뉴마운틴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뉴마운틴 14번 뉴마운틴 얘가 배당이야. 왜 배당이냐? 이 마필이 46주 만에 출전을 했으니까 휴양마잖아요. 휴양마인데 46주 만에 출전하는 휴양마인데 체중이 지금 원체중이 460kg, 470kg 좀 안 되는 뭐 65kg대 이게 원체중이야. 그런데 이번에 46주 만에 출전을 해서 재검을 받을 때 보니까 486kg를 쪘어. 그러면 이거보다 물론 가을철을 접어들었으니까 16kg가 더 쪘으니까 당일날 무조건 체중이 줄여야만 되는 마필입니다. 체중이 줄여야만 되는데 이편성에서 이 14번 뉴마운틴은 손입전개가 돼. 얘가 선행을 가면 아까 얘기했던 3번 할리나 9번 럭키다이아 여기에 14번 뉴마운틴 같은 마필들이 붙는데 앞선이 빠르잖아요. 그런데 1번 올플러스나 2번 최강불패는 지금 뭐예요? 취평 마필로 구분이 되고 얘만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잖아. 그러면 얘가 안 돼버리고 얘가 안 돼버리면 선입선에서 뉴마운틴이 배당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더라고. 제검 때 모습을 보니까 순발력도 있고 종반에 전혀 추진을 하지 않는데도 탄력이 상당히 우수하며 주행자세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4번 뉴마운틴은 공백 이후에 걸으면 더 좋아진 마필이다. 그래서 14번 뉴마운틴의 배당 가능성까지 노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이 편성은요, 실질적으로, 딱 3두. 이 중에서 이제 누가 축이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인데요. 먼저 적어놓고 시작하죠. 2번 당대군항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청금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6번 천리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배당이라면, 배당 가능성은 9번 완승주자 정도거든. 완승주자. 요게 이제 배당이야. 근데 요거 3마리만 보고 싶은 경주야. 그러니까 배당은 이렇게 제가 안 보더라도 배당의 가능성이 있으면 이렇게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9번 완승주자까지는 배당의 가능성이 있다. 자, 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상으로 입상이 가능한 전력. 2번 당대구랑입니다. 왠지 모르게 지난번 경주 때 걸음의 신장세가 굉장히 우수했던 마필인데 1200에 첫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었기 때문에 이번엔 조정 하강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 마필이라 왠지 모르게 조금 불안한 요소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근간에 또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축으로 보기에는 2%가 좀 부족한 모습도 있다. 자, 4번 청금강입니다. 요 마필은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는데 패턴적으로 보면 경주력의 상승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는데 경주력의 상승을 끌어내는데도 현재 갖고 있는 패턴 자체가 기복만 패턴이기 때문에 배팅권의 축으로 읽어주기에는 조금 2%가 좀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다. 자, 6번 천리호입니다. 가능성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이 3마리 중에서 앞으로 성장 기대치가 좀 높다고도 볼 수가 있는 마필인데 어찌됐든 간에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이놈도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고 추임력 측면에서는 4번 청금강과 6번 천리호가 발군의 추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선이 무너지면 9번 당대군항과 9번 완성주자가 이제 앞선 장악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이런 마필들이 무너져버리면 6번, 4번이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편성에서는 사실상 6번, 4번 쪽에 더 맥락이 있고 9번 완승주자가 실질적으로 선행을 간다고 할 것 같으면
2번 봐도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2번은 아마 당일날 거의 충만감으로 팔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인기만일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번의 불안 요소는 안고 있다. 자, 얘도 입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편성에서 저는 6번에 대해서 가장 높게 생각하고 6번, 4번을 단통으로 까고 6 놓고 2번, 9번까지도 받쳐볼 수 있는 경주. 그렇기 때문에 요 3마리만 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요렇게도 해볼 수 있는 경주고 아니면 이 2번, 4번, 6번 요 3마리 갖고도 해볼 수 있는 제주교차 3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경주도 실질적으로 은근히 당일 배당 현황을 보시고서 인기권군 전력인 2번 당대군항이 좀 불안한 요소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부산 제5경주입니다. 자, 요 편성은요, 다들 고만고만한데, 역시나 혼합사군에서 한 몇 전을 뛰지 않은 성장마 단계에 있는 마필들에게 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경기입니다. 자, 먼저 2번, 홀드 더 머스터드. 그 다음에 4번, 라이즈 앤드 샤우트. 아우, 이렇게 이름이 긴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8번, 9번 남도영웅. 이 정도의 마필이 아니냐, 3파전 아니냐. 저 그렇게 봐요. 자, 그러면 한도 살펴볼까요? 자, 먼저 2번 홀드 더 머스터드입니다. 일단 주행검사를 잘 받았길래 아, 이놈이 싹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양호한 선행력을 보여주며 선입전개를 차분하게 한 뒤 종반 탄력의 우수함을 가시하며 멋지게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경시 이제 전격적으로 김동현 교수로 교체를 하고 출전을 하는데 일단 게이트에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데뷔전과 마찬가지로 선입 최적 전개까지는 보장이 되어 있고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12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지만 선취인력을 모두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홀드더 마스터드도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선을 하는 거죠. 자, 다음은 4번 라이즈 앤 샤우트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이제 마체가 좀 작은 것이 흠이긴 한데 아직 마체가 440kg도 안 되는 작은 마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행력은 나도나마 부족한 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종반 추임력 측면에서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4번 라이즈 앤 샤우트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이제 끝으로 9번 남도 영웅입니다. 자, 이 18조 이정표 마방에서 9번 남도 영웅과 자, 여기에 12번 어모멘트 트러스트 두 마리를 출전시키는데 유연명 기술과 기승을 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9번 남도 영웅이 전개상으로도 선행 승부수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선다면 그나마도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한 2% 이상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 남도 영웅은 이 편성에서는 배팅권엔 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2상 3두 외에 또 되는 마필이 있느냐? 미세하게 될 수 있는 마필들이 있지만 그런 마필들을 다 얘기하면은 실질적으로 밤을 새워야 되니까 그런 마필들은 나 안 보고 이 3마리만 2번, 4번 단통에 9 놓고 2번, 4번 요 정도로 임할 수 있는 경주. 요게 이제 단통이잖아, 2번, 4번. 그러니까 얘가 빠지면 단방이고요. 요걸 갖고 가면 단통이에요. 이게 단방 단통을 처음에 개념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저한테 맨날 뭐라고 게시판에다 뭐 얘 단통으로 맞췄다 그러면 단통은 무슨 단통이냐고 맨날 막 그냥 뭐라고 그러시던 분이 쑥 들어했는데 지금은 개나 소나 다 단통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쑥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한 사람만 욕 바가지로 먹는 거야. 그러고 나머지 이제 딴 사람들이 다 하면은 그때 가서 말도 안 해. 왜 딴 게시판 가서도 네가 무슨 단통이냐 단방이냐 맨날 거기에다 써놔야죠. 왜 저한테만 맨날 써놓고 딴 사람들은 조용해요. 제가 욕 다 먹었으니까. 요거는 UCC 준메인 중고배당 승부처다. 지진나게 한번 때려보자. 요즘 흔하게 얘기하지. 잡배당은 가라. 중고배당으로 때려보마. 뭔 말이 필요 있어. 주민증 가져와서 들이대서 돈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행어처럼 됐는데 뭐 기분 좋지 뭐. 그냥
99.9배짜리 맞히는 게 제일 좋지. 아우, 주민증 내는 것도 싫어, 솔직히. 그 제일 재수없는 게 뭐냐면요. 그 경마장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꼭 이거 검문 검색 당하는 날은 꼭 돈 따는 날이 없어. 아니, 그거 매너지, 석죽게 거기서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렇게 얍삽하게 그 범인을 잡으면 범인이 잡혀요? 나 범인이라고 거기서 검문 검색하는데 있겠냐고. 그렇게 얍삽한 짓을 해가. 야, 그런 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먼데 가서 좀 과학적인 수사를 해야지. 맨날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뭐 조교로 말 좋아졌다는 얘기나 거기서 문간에서 그 주민증 검사에서 기소중지자 잡는 그놈이나 다들 똑같은 거야. 이 인생이 그렇게 쉽냐고. 안 쉽다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 갖고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일단 인기권 전력 중에선 1번 천년날에는 가져가 보고 싶어요. 얘도 빼고 싶었는데 얘는 안정적인 것 같은데 난. 굉장히 안정적인 전력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얘는 가져가는데 얘가 받치기예요. 받치기고 요게 단통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마필이 안 팔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전혀 안 팔릴 것 같은데 얘 무조건 죽여. 제가 보기엔. 얘는 그냥 틀리더라도 여기서 얘를 놓고 죽어야 돼. 그래야지 여기서 항구라를 해. 그러니까 얘만 들어오면 상황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그냥 내 아이 냈다고 그냥 이런 소리 한번 하는 거야. 그냥 이 보병만 강타만이 볼 수 있는 보병만을 축으로 놓고 중구배당 승부처럼 자 부산지 6경조 6cc 준메인 승부처럼 강력하게 한번 승부를 해보겠다. 자 6경조 멋지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로 갑니다. 제주교차 5경주. 이번 제주교차 5경주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정확한 충마가 어느 정도 버티고 있죠. 8번 새벽행진입니다. 워낙에 근간의 행보가 좋고 마필 자체가 연승가도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럼 얘는 축이다. 충마다. 능력상 축이다. 또 전개상으로도 선입 최적 전개 가능하다. 1번 백룡전설. 그 다음에 6번 사위존. 여기에 9번 한백여장. 3마리가 되는 말이에요. 자, 일단 8번 새벽행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바탕으로 이 금강경주시에도 이 재민일보라든지 영실기암이라든지 굵직굵직한 특별경주와 대상경주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살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61.5kg의 핸디를 맡고 있지만 또 1100m에 거의 첫출전을 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워낙에 근간의 행보가 우수한 마필이고 종반 뚝심이나 초반 선행력이나 모든 면에서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 새벽행진은 배팅권의 강력한 충마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문제는 후착입니다. 1번 백룡전설. 금강경주시 선행력은 나도 주춤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종반 추임력을 앞세워서 계속적으로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저는 이번 경주가 고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치기 이상의 메리트는 없다고 보고 싶고 다음은 6번 사위존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13적 고용동 마방에서 이번 경주시 4번 걸사비와 함께 동반 2위들을 출전시키고 있는데 걸사비는 지난번에 능력을 끌어내고도 이제 6착인데 6번 사위존이라는 마필은 지난번에 경주를 끌어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면 6번과 실질적으로 4번 중에서 어느 마필이 더 센가를 물어봐야 되는 경주인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6번, 4번이 거의 비슷하지만 안정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6번 사위전이 4번 걸사비보다 나니까 13적 고용동 마방에서는 6번 사위전으로 승부를 때릴 가능성이 높다. 자, 다음은 9번 한백여장입니다. 이놈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얘는 그냥 강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강축. 요게 이제 단통인데 요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행과 선입을 갔을 때 가장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야. 그러면 이편성에서도 이번에 선행을 가든지 선입을 갈 수 있으니까 이 조건에 전개상의 조건에는 입상이 가능한 조건을 갖고 있고
계속적으로 부진을 하다가 지난번 경주시에 걸음에 물꼬를 터놨는데 걸음에 물꼬를 터놨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금강경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강한다 요 정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여기까지 이 두 번의 예전에 급상승을 하니까 요거에 너무 무리를 했잖아요. 너무 급상승을 해서 무리를 했으니까 근간에 이렇게 두 번 정도를 연속 하강을 하면서 힘의 보충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조정을 거쳤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지난번 경주 때 살짝 요렇게만 살짝 고개를 해놨다. 그러면 요렇게 얘는 이렇게 끌어낼 수 있다는 거는 암시를 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걸음에 물꼬를 터놨다는 얘기를 이런 표현을 쓰는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 9번 길에서 한백여장은 이 편성에서는 단통으로 때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번, 9번 단통에 8 넣고 1번, 6번 이렇게만 방어를 하시면 되는 경주다. 제주교차 5경주는 뭐 평양 경주야. 그러니까 뭐 큰 어려운 경주가 아니고 강축의 후착착 깨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환수 따지셔가지고 그냥 맞히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큰 어려움이 없다. 맞히셔야 된다. 자, 다음은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제 7경주. 이 경주는요, 보이는 인깨마의 선전이냐, 아니면 보병마들의 선전이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산제 7경주. 일단 입상이 가능한 마필로 저는 7번 라이언 챔프. 요게 이제 1조 백강렬 마방에서 출전하고 13번 절대지존. 요 두 마리는 1조 말이잖아요, 1조 말. 1조에서 동반 출전시키고 있는 마필이고, 여기에 이제 배당마 14번 스페니시 프린스라는 마필이 있어요. 얘를 배당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고, 충마 까메 마필은 당연히 11번 스트리트 이벤트입니다. 요즘은요, 부산 경마 자체가 터트리는 게 엉성하게 터트려요.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은 좀 엉성하게 터트려요. 부산 관계자들이 이런 방송을 좀 들으셔야 되는데, 아니 강축을 부러뜨리는데도 이유가 그럴싸하게 부러뜨려야 되는데 아니 터무니없이 강축을 부러뜨리네. 그렇게 되면 무슨 소리를 마사에서 듣냐면 경마가 야리쪼다. 이 개자식들이 일부러 안 갔다. 이게 무슨 경마냐.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이제는요, 여러분들 그 부산경마 관계자들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어떤 편성의 핸디키퍼들이 편성을 짜던 간에 실질적으로 그 구미를 마칠 때 엉뚱한 그 경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터지더라도 아 이런 현상은 벌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이유가 있어야지만 되지. 예상가든 핸디키퍼든 그런 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예전같이 팬들이 어리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지금은. 그러지 않으면 선진경마를 가기가 힘들어요.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팬들이 이제 많이 압니다. 경마에 대해서 이 정보가 많이 이제는 누출이 됐기 때문에. 자, 먼저 7번 라이언 캠프입니다. 이 마필은 실질적으로 능력상으로는 2%가 부족하지만 예전에 9월 7일날 1300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을 때 당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멋지게 종반 탄력을 가시하며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때 당시의 능력을 오늘 이 편성에서도 보여주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7번 라이언 챔프가 안 팔리면요 아주 강하게 읽어주고도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에 13번 절대지존입니다. 7번 라이언 챔프와 함께 1조에서 동반 2들을 출전시키고 있는 마필로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시 경주력을 끌어내면서 나름대로 경주력의 상승을 가져왔지만 워낙에 이제 강한 상대를 맞으면서 자 5착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근간의 행보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 경시에 과연 직전과 같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얘가 얘보다는 조금 세기는 하지만 7번 라이언 챔프도 이 배당권 전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얘를 재우고 얘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7번 라이언 챔프 같은 마필은 꼭 조심을 하셔야 된다. 자, 여기에 14번 스페이시 프린스인데 요거는 이제 건승주 마방에서 인피니티 댄스라는 마필이 있죠. 예, 건승주 조교사님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인피니티 댄스라는 마필이 지금 2군에서 잘 뛰고 있어요. 요 마필하고 비슷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유형도 비슷해. 근데 이 마필은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마방에서. 이 마필의 능력이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실제로 벌써 이전에 입상을 한두 번 했어야 되는데, 계속 의지부족으로 못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13번 스페이시 프린스는 혹시나 이 방송을 관계자분들이 들으신다면, 되는 말이니까 한번 때려보시라는 거예요. 저 훈련을, 이 체구가 500kg가 넘는데, 이 마필을 이걸 그냥 썩히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2군, 1군까지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아주 한참 뛸 마필인데요. 13번 스페이시 프린스 이렇게 봐주고 싶고, 자, 문제의 마필, 이번 경시 배트의 충마, 11번 스트리트 이벤트입니다. 지난번 경시 경주력의 상승을 끌어내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지난번 경주 때는 이제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1승 했고요. 그 이전 경주시의 1000m 경주에서는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역시나 우승을 차지했고, 자, 요번 경주 때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요 마필이 선행, 선입 중에서 어떤 전개를 펼치더라도 거리가 1300으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소폭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2번 스트리트 이벤트는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해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고로 이번 경기는 11번, 13번, 11번, 13번 스트리트 이벤트의 13번 절대주전 단통으로 때려보고 11 놓고 7번, 14번을 방어하는 전략.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스트레이트 승부처가 연장 나옵니다. 다 첫 번째 제주교차 7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주교차 7경주가 오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다. 실질적으로 이 마필들이 당일 배당이 어느 정도 팔릴지가 모르겠는데 요 경주는 딱 3두로만 때리는 거예요. 딱 3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주교차 7경주는 강타의 보병권 전력 3마리를 갖고서 중배당 이상을 노리는 그야말로 딱 3두를 갖고 잡배당은 가라. 이제는 강타도 고배당, 중고배당, 제조기로 탈바꿈을 할 겁니다. 완전히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거의 이 모든 판때기 자체를 중고배당에다 초점을 맞추고 나온 거니까 이번 주에 한번 기다려 보시라. 한번 제대로 한번 맞춰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자, 다음은 부산제 8경주입니다. 요 경주는요,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하이라이트 승부처. 요 경주는요, 실질적으로 어느 마필을 축으로 가져가느냐가 관건인 경주인데, 혼합 2군 경주로서 다들 도토리 키재기고, 여기에는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의 전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편 타당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 근간에 잘 뛰었다고 해서 이놈이 인기만으로 팔린다고 해서 그놈을 인정해서도 안 되고, 그 마필이 근간에 못 뛴다고 하더라도 그 편성에서 안 되는 마필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승세의 승군마가 이 편성에서 안 되라는 법도 없습니다. 딱 3마리 갖고 하이라이트 중배당 승부처로서 이번 8경주에도 준비된 딱 3마리, 그 메이드된 3마리를 갖고 중배당 이상을 한번 노려보겠다. 요 스트레이트 승부처로서 여기서 한번 상황을 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끝으로 부산제 9경주. 여기 이제 부산 10경주도 있어요. 근데 이 부산제 9경주는 오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산제 9경주는 딱 3마리로 끝나는데, 이 경주도 3마리가 다 안 팔려요. 딱 그 3두인데, 이 3두 모두가 복병마야. 제가 보기에 복병마. 그러면 이 편성 자체는 복병마 3마리를 갖고 하는데, 이 편성에는 정확한 축마도, 이 입상마도 압축이 안 되는 그야말로 난타전 양상의 경주거든. 그러기 때문에 이번 부산제 9경주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복병 3마리이기 때문에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중고배당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상황을 내볼 수 있는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이 마지막 승부처인데, 부산 식경주가 이제 마지막 승부처인데, 제가 보는 경주에선 이번 부산지의 식경주가 딱 3마리를 갖고 갈 수 있는 경주예요. 이번 경주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4번 무적대오라는 마필이 이 편성에서 어느 정도 팔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마필을 쏙 보너스를 하나 드리고 싶으네요. 4번 무적대오도 배팅권에 꼭 가져가는데 딱 3두 중에서 그 4번 무적대오가 끼어있는 마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4번 무적대오는 꼭 봐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딱 3두로만 마지막 승부처를 까보겠다. 자, 그러면 후반부에 제주교차 7경주가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고 부산제 8경주가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중배당 승부처고 부산제 9경주가 오늘 부산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승부를 보고 만약에 여기까지도 모자르면 마지막 승부처까지도 중배당으로 때려서 제주교차 7경주, 부산제 8경주, 부산제 9경주, 부산 10경주 이 4개 경주에서 오늘의 확실한 대승을 엮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경마 강타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강타가 변화했다. 중고배당을 추르르 때린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토요일 경마, 일요일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